안녕하세요. 천지관세법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FTA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법률상 약칭은 FTA 관세법이지만 FTA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상 FTA 특례법이라 합니다. 먼저 긴급관세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최악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등이 있다고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긴급관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관세 조치의 사유를 3단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최악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원산지는 각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수입 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심각한 피해 등이 있다고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합니다. 긴급관세 조치는 심각한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협정관세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즉, 피해 구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관세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FTA 특례법은 협정 이행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일반법인 관세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급관세 조치는 관세법의 긴급관세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관세 조치를 하는 경우 최악 상대국과 무역 보상 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고 조치 1위 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최악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동일 물품에 대하여 FTA 특례법의 긴급관세 조치는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 조치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긴급관세 조치는 적용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잠정 긴급관세 조치 기간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적용기간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긴급관세 조치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총 적용기간은 협정에 따라 3년 또는 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긴급관세 조치의 적용기간은 잠정 긴급관세 조치에 대해 알아보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관세 조치를 1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는 베트남, 중국 등의 대상 국가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제 잠정 긴급관세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정 긴급관세 조치는 긴급관세 조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물품에 대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잠정적으로 긴급관세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조사 기간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않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긴급관세 조치에 준하여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정 긴급관세 조치는 일반적으로 200일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심각한 피해 등의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난 후부터 잠정 긴급관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산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섬유 관련 물품, 그 외 물품으로 구분하여 적용기간을 규정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미국산 기계의 수입이 증가해서 무역위원회가 심각한 피해 등의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시작 후 45일이 지난 날부터 잠정 긴급관세 조치가 가능하고 최장 20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사가 끝나서 긴급관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긴급관세 조치가 취해집니다. 긴급관세 조치는 잠정 긴급관세 조치 기간을 포함해 2년간 가능하고 재심사를 통해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1년을 초과하여 조치를 취할 경우 그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이번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치는 협정에 따라 양허한 특정 농림축산물의 수입 물량이 기준 발동물량을 초과하면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농림축산물은 국가 간 민간 품목에 속하기 때문에 특별 규정을 둔 것이죠. FTA 특례법에서 특별 긴급관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특례법의 긴급관세 조치,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조치와 특별긴급관세 부과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FTA 특례법과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악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 증가가 실질적 피해 등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면 이 물품은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 대상 물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세법의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과 FTA 특례법의 관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FTA 특례법은 최악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FTA 특례법보다 개별 FTA 협정문이 우선하기 때문에 FTA 특례법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최악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즉 한국산 수출 물품에 대해 최악 상대국이 긴급관세 조치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최악 상대국이 긴급관세 조치, 잠정 긴급관세 조치를 하거나 관세 양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한다면 그 물품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최악 상대국의 조치에 대해 최악 상대국 정부와 보상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최악 상대국 정부에게 보상을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역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최악 상대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항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응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대항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협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덤핑 방지 관세와 상계 관세의 부과 대상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FTA 특례법에서는 관세법에서의 절차에 추가하여 관세 부과 요청을 받은 경우 국내 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기 전에 최악 상대국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는 불공정무역 행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최악 상대국과 협의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FTA 특례법에서의 무역피해 구제 조치는 관세법의 조치와 비슷한 규정도 있지만 협정 이행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이점도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